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하드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군산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 독점 현상이 강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7선의 최다선 의원이 탄생했고 또 한편으로는 30대 최연소 의원도 나타났습니다. 7선으로 최다선인 김경구 의원과 최연소 당선인인 박경태 당선인을 모시고 그동안 치른 선거와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의원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신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시면 먼저 김경구 의원께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농번기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 저에게 소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년 동안 오로지 우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쉼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시의원의 역량으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시의원으로서 중진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0대 최연소 의원으로 이번에 당선이 됐죠. 네. 상당히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됐는데 자신 소개와 함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시의원 당선자 박경태입니다. 먼저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주위 분들께서 젊은 시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젊고 패기 있는 신선한 의정활동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김경구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에게 배울 건 배우고 경청하며 성숙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경태 시의원 당선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32살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연소 의원이시고 이번 선거에 이제 지방의원으로서 이제 첫 등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시의원을 하게 된 나는 왜 시의원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동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동기가 맞습니다. 있습니까? 현재 저 같은 경제전선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젊은 중청년 세대들은 사실 그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 대해서 최전방에서 수혜를 입고 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히나 그 취업난이나 주거난 등에서 압축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는 저 같은 청년들이 정치를 외면한 채는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또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정활동의 중심은 아무래도 그러면 청년 문제 해결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구 의원께서는 이제 7선입니다. 그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어떤 역사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처음 초선 때 생각하고 지금 또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 24년 전 시의원에 하고자 했던 때는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부실공사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호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그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쳐다도 안 보는 공직자들의 이 행태를 보면서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서 한번 이 지역을 변화시켜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민이 생각하고 주민이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임하면은 시의원을 해도 지역 발전에 괜찮겠다 해서 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역 주민들이 제가 24년 동안 쭉 시의원을 해오면서 지역을 생각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마음을 함께 가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전달돼서 오늘날 그 칠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그러한 동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더욱이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우리 이 군산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중진으로서 무게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정말 후배 의원들에게 말보다도 실천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칠선으로서 이제 중진이고 경륜을 좀 갖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초선일 때 시의원하고 지금의 시의원하고 좀 어떤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초선 했을 때는요, 정말 제가 나이도 어렸고 그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민들하고. 근데 이제는 저는 그렇지 않는데 주민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선과 중진과는 조금의 괴리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생활하면서 이웃집 같은 그러한 시의원, 이웃집 같은 아저씨 시의원 이렇게 다가간다면 아마 시의원 하는 데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지역 주민들이 부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거운동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경태 시의원 당선자께서는 처음 이제 출전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운동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랄까? 무엇이라고 느꼈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주위 시민분들께서 젊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 젊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나이가 많아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민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또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제 소신으로 시민들을 만나면서 제 정책을 제안하고 설명시켜드리고 설득시켜드리는 그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거운동으로.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주요 공약은 뭐가 있었습니까? 제 주요 공약으로는 제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센터 확보와 그다음에 셉티드라는 조례를 제정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민 안전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말하자면 공약으로 내세웠군요. 네. 김경구 의원께서는 무투표 당선이 되셨습니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도 이제 당선이 됐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번 선거에 저는 처음으로 무투표를 해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갑자기 우리 지역구가 3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인구가 적다 해서 둘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천 과정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투표로 당선되니까 좋은 점도 있죠. 네. 그런데 반면에 또 나쁜 것이 더 많아요.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느껴봤습니다. 왜냐하면 무투표 당선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이제 못하게끔 중지가 됐어요. 네. 이게 선거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되겠다, 선관위에서. 왜 그러냐면 저도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지역마다 공약이 필요하고 또 제가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도 주민에게 알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 마을마다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요구할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약속하고 정리해서 시연하면서 그 부분들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공약한 것이 없어요. 마을에 가서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네 시의원하면서 이거 해준다 했는데 왜 안 해주냐는 얘기를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못 나누고 또 지역 주민들은 출마한다고 했는데 왜 얼굴 안 비치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못 찾아뵀던 부분 정말 용서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아마 이걸 선관위에서는 아마 정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의원이 새로운 이제 9대 시의회가 이제 곧 개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시의원이 되겠다. 자기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시의원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 당선자는 어떤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네. 정책에 대해서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검열하고 또 거대 담론보다는 그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좀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시정의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시민과 시와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충실히 좀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김경구 의원께서도 이제 여러 차례 시의 활동을 하셨지만 또 이번 9대 시의회는 또 남다른 또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뭐 시의원이라면 지역 시민의 그 대표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주민들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물론 그 시급한 부분들 먼저 이렇게 일을 하고요.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 거대한 것이 아니고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나누면서 생활하면서 그 생활 정치 아니면 민생 정치를 좀 앞으로 시 9대에는 좀 정착화시켰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하여튼 시의원으로서 그 최다선으로서 또 중진으로서 역할인데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속에서 정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의 그 시민들이 민주당으로서 집중된 이런 과정에서 실망하지 않는 그러한 의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충실히 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최다선으로서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박경태 당선인은 이제 처음 의정 활동이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의욕에 차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정 활동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짧았던 시간 동안 제가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그 마음을 느낄 여를도 없을 만큼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한숨을 좀 돌리고 있는데 제가 군산시의회에 들어가서 저에게 어떻게 걸맞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선배 의원분들 말씀도 좀 경청하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 네. 김경구 의원께서는 9대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선거운동을 못 하셨으니까 어떻게 주민들하고 어떻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활동을 하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9대의가 새로 군산시의회가 시작하면은 더욱더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하는 그러한 의의로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미래로 가는 100년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는 그런 9대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좀 더 귀담아 듣고, 좀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시민들과의 소통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러한 의정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마음은 초선으로 항상 임하면서 역량은 칠선답게 그렇게 의정 활동을 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구대 이제 시의회가 이제 곧 이제 개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먼저 뭐 해야 될 어떤 그 조례도 좋고 어떤 의정 활동도 그렇고 가장 먼저 이것을 먼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좀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경태 당선인께서는 어떤 제일 먼저 제일 과제를 예.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 지역구 내에서는 그 민원 문제에 대해서 결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많이 안 됐었는데 전 그런 민원 해결을 위해 일단 발로 뛰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일정으로는 제 공약인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 또 셉티드 조례 제정 등 뭐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동군산을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민원 해결이 첫째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경구 의원께서도 제일 과제 두 곳만 하면 이것만큼은 꼭 제일 먼저 좀 손봐서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이런 코로나로 과제라고 인해서 보십니까? 네. 우리 군산이 경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이제 조금 많이 풀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이번 선거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이 민심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화합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 우리 이번에 우리 시의원들 동료들과 함께 민주당으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그 시민들이 바라는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지방의회가 9번째 지금 이제 등원을 개회를 지금 앞두고 있고 사실 뭐 60년대에 처음 일대가 됐으니까 그중에 공백기가 한 8번째 실제로 연속돼서 하는 것은 8번째 시의회가 지금 이 개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 역기능도 좀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좀 지방의회에서 좀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박경태 시의원께서는 이제 더욱더 어떤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한 2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방의원으로서 그 전문성 결여나 그런 정치의 고착화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원활히 잘 이용해야만 그 지방 정책 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저희 지방선거에서 저를 비롯한 청년 의원이나 여성 의원 또 대다수 신인 의원들이 당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그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선된 분들 간에 합리적인 협치가 있어야만 앞으로의 의회가 좀 더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 개선돼야 될 점 이런 점 좀 참 중진으로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좀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해 왔던 것들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 이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인구가 그 지방자치단체보다 전부 다 틀린데 일률적인 어떠한 그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조직을 한다든가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그 인원 가지고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직에 따라 인력 배치가 더 증가되고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동안은 지방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집행부에 애숙되다 보니까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정확히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그 혜택이 가지고 공정하고 또 상식에 반하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면은 우리 시민들도 복지에 더욱 혜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균형 발전도 더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보면서 아무튼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할 때 지방자치가 아무리 법이 좋고 어떤 지원이 좋고 다 좋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거품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상 의원은 시민이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한다면 아마 좀 더 좋은 구대의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인사 조직의 시의회 자율권 이것이 좀 확대돼야 되겠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도내 이 기초의회가 거의 뭐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그 군산시의회가 조금 더 도드라졌다 이런 현상이 도드라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민주당 독점 현상이 더 이제 짙어졌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두 석 빼놓고는 거기다 민주당 의원으로 지금 구성돼 있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견제와 이 비판 역할이 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시장도 이제 같은 민주당이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우려를 더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려의 시각을 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좀 상당히 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좀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독점 현상 속에서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경태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구대의회 당선자분들이 한 분 빼고는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뜻은 사실 시민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지와 성원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그 집행부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게 시정을 견제하는 것이 저는 그 시민들이 바라는 길이고 또 민주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한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 시민분들의 말씀도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김명구 의원께서는 이제 그동안 쭉 뭐 이런 지적을 많이 이제 받았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오는 것도 사실인데 특히 이제 이번 의회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회는 요즘 그 지방의회는 정당의 책임 정치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는 이건 정당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의회가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당에서 이게 대한 규제랄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니 덮어가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지방의회에 대해서 크게 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의라는 것은 정말 지역별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또 그들하고 소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 민원,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어떠한 한 의견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군산이 1세기 100%다 국민의당 한 명 빼놓고는 100%다 할지라도 각자의 의견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도출해서 얘기한다면 아마 그러한 것은 우려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혹자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시장도 민주당, 의도 민주당이니 원톱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원톱으로 해서 지역의 돈을 1주든 2주든 많이 내려주면은 좋겠지만은 우리 지방은 정치는 직접 우리 시민들에게 전부 다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톱이라는 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예산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했어. 이걸 갖다 잘 다뤄나간다면 바로 이것은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기능이 있다. 근데 역기능은 우리가 견제를 잘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막아가서 우리 군산의 발전이 앞으로 좀 더 부대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보고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선거와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뭐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9대 시의원으로서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지방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경쟁력은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통해 자율적인 지방 행정을 펼칠 때 그 역량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식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시정과 지방 의원에 대한 관심과 견제, 감시하는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저 박경태도 이웃분들의 칭찬과 따끔한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구 의원님. 네, 육설을 하는 동안 그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저를 선택해 준 이 지역 주민들, 저한테 가진 기대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발전과 복지에 대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또한 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고 지역 발전을 하는데 최선의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산시의회 최다선인 김경구 의원과 최연소 당선인 박경태 당선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에서는 김경구 의원의 경륜 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박경태 시의원의 젊고 패기 있는 참신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